네, 타세요 수익버스 반도체가 강하게 달려가는 오후장입니다. 우리의 수익버스 어디에 있을지 오늘도 김준호 기사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또 미국의 CPI 지표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나스닥도 상승 마감했고요. 우리 지수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를 연속해서 탑승하고 있는데 네. 코스닥은 반대로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사실 코스닥이 또 이제 바닥 대비 거의 한 33%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최근 보름 동안 사실 코스닥이 좀 세계 지수 중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은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또 SK 하이닉스 투자 검토 소식도 나와주기도 했고 삼전익스 중심으로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불어지면서 오늘 전체적인 코스피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년물 국채 금리와 그리고 이제 30년물 국채 금리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와 그리고 또 이번에 국채 입찰에 있어서 약간 부진했던 부분들이 아직 이제 금리 어떤 동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CPI 지표 물가는 확실히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장기 국채 금리가 여전히 지금 이제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성장 섹터와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은 결국 이제 코스닥 쪽에도 강력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고 먼저 코스닥이 좀 출발했다. 그래서 그동안 기간 조정에 나왔던 코스피가 좀 이틀 연속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도 반드시 차례가 오고 살짝 숨고르게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도 코스닥 세트 내에서도 또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을 지닌 종목들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두 시장 다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이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들 코스닥 쪽에 기회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액추에이터 관련한 마을들이 뜨겁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기사님과 함께 탑승을 했었던 하이젠 R&M 버스 오늘 액추에이터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액추에이터 쪽은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로봇 섹터 내에서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우리는 액추에이터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SPG가 바닥 대비 한 8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 특히 LG향, 특히 액추에이터 기업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와주는데 오늘 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못 갔지만 그 안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돌아가면서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도 오늘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로봇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특히 액추에이터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지금부터 너무 테마성인 종목들은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들도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고 기술력 있는 액추에이터 기업들 특히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LG전자에서 모터사업부가 분사돼서 설립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매출도 탄탄하지만 실적으로 액추에이터 관련된 양산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원 공장을 증설을 완료했고요. 액추에이터 전용 공장인데 그래서 올해부터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지금 39건의 피지컬 AI 국제과제를 좀 수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산자부가 선정한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기업도 하이젠 R&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 주에 또 LG전자 구광모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항 회장이 만나서 결국 이제 최종 계약을 따낸다고 했을 때는 LG향 로봇 기업들이 다시 한번 피지컬 AI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는 LG전자가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이젠 R&M이 두 자릿수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21,000원은 좀 가볍게 돌파를 해서요. 2차 목표가 23,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2만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향 버스들 특히나 눈여겨보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이젠 R&M 버스 2차 목적지까지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버스들 탑승을 해봐야 되겠죠. 노선 어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노선은요. 네. 바로 이제 파랑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가는 파랑 노선이네요. 마을들은 어디 들릴까요? 네, 결국 코스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마을로 오늘도 떠나보도록 할 텐데 네. 첫 번째는 K 에너지 마을 그리고 K 로봇, K 전력 마을을 지나서요. K 반도체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떠날 마을 반도체 마을입니다. 반도체 중에서 어떤 거 탈까요? 네, 소부장 안에서 저는 장비 기업을 들고 왔고요. 뭐 결국 이제 코스닥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기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039, 030 2호 테크닉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2호 테크닉스입니다. 039, 030 버스고요. 버스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도 장비와 관련된 버스들이 잘 나가는 흐름이었고요. 2호 테크닉스 오늘 오전에는 좀 빠르게 갔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살짝 천천히 가더라고요. 지금도 네. 비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난 게 아니고 또 이번 주는 네. 웬만한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될 텐데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 실적이 이제 입증된 기업들은 결국 변동성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뚜껑을 열었을 때도 강력한 시세가 이제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안에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코스닥 소부장 안에서도 가장 탑 티어 기업이고요. 또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3분기 내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 그 안에 첫 번째가 이제 코스닥 승강제 관련된 발표가 9월 늦어도 10월 안에는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3분기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또 국민선전 펀드 2차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스닥을 우리가 보거든 그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고마진, 레이저, 마커 매출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에 지금 실적 개선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고 이번에는 숫자로 바로 확인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00억, 영업이익은 360억, 영업이익률은 한 30%를 전망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레이저 마커가 2024년도 1분기 기준에는 120억 수준이었는데요. 2026년도 2분기는 600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배에서 6배가량 레이저 마커의 어떤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 교체 수요와 맞물리면서 또 고객사들이 결국 이제 선 확보 수요까지 발생을 하면서 레이저 마커는 사실 뭐 글로벌 독점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도 7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메모리 3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오테크닉스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레이저 마커 리드 타임이 6개월 이상 늘어나고 장기 공급 계약까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판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이제 경쟁사도 리드 타임이 지금 2년까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PCB 장비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PCB 기판용 장비인 드릴러 장비, 특히 UV 드릴러 장비 관련해서 글로벌 지금 이제 테크 기업들과도 꾸준하게 공급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드릴러 장비 같은 경우는 기판뿐만 아니라 유리 기판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는 향후에 또 유리 기판 밸류 체인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장 동력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어닝링 장비와 펜토처 커팅 장비 같은 경우도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발주가 약간 지연됐을 뿐이지 투자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 이제 커팅 장비와 그리고 어닝링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 관련된 공장 전환에 있어서 레이저 어닝링 커팅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와 출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HBM 더 고단화되면 고단화될수록 펜토 장비와 어닝링 장비의 출하량은 같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탄탄하게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이저 마커에 대한 어떤 출하량도 급증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너무나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오테크닉스를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오테크닉스 버스 첫 번째로 탑승을 해봤고요. 지금 꾸준히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외국인 승객들이 7거래일,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좀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점은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왜냐면 최근에 기관 중심으로 또 네. 이제 소부장 기업들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용인과 청주의 어떤 신공장 관련된 설비 투자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캐펙스 투자가 시작이 됐다라는 점에서 장비 출하량은 늘어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북미 지역의 어떤 대형 또 이제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오테크닉스의 고객사다 보니까 저는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그리고 코스닥의 본격적인 상승에 있어서 이오테크닉스가 소외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2만 7천 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32만 9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목표가 42만 7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탑승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선 어디로 갈까요? 네, 두 번째 노선은요. 시내버스에 이어서 마을버스로 환승해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자주 가고 있는 초록 노선입니다. 마을들 어디 들릴까요? 네, 계속해서 네. 4대 그룹 마을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 삼성과 그리고 SK, 현대차 그룹 마을을 지나서 LG 그룹 마을로 또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속적으로 들리는 LG 마을입니다.
자, 버스 어떤 거 탈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LG 버스 번호는요. 바로 45900번 엔젤 로보틱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엔젤 로보틱스네요. 455900 버스입니다. 버스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승객분들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LG 계열사와 그리고 LG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을 좀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LG노텍, 뭐 LG전자, 그리고 하이젠RM, 로보스타까지도 말씀드렸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엔젤 로보틱스의 지분을 6%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바로 이제 LG전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번 주, 뭐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엔비디아와 LG전자가 사실 가장 먼저 피지컬 AI 관련된 어떤 대형 공급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LG 향 관련된 로봇 기업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만난다는 기대감이 높은 거는 결국 LG에서 이에 대한 어떤 보도에 반박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3대 사업 파트너십, 특히나 지금 피지컬 AI와 AI 팩토리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엔비디아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LG 향 관련된 로봇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LG전자의 류재철 CEO 직속으로 또 이젠 LG 또 로보틱스 관련된 신설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실적으로 최근에 마곡에 있는 R&D 캠퍼스에 들려서 휴머노id 로봇 관련된 개발 현황과 그리고 또 액추에이터 관련된 개발 상황을 점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웨어러블 로봇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LG전자와 지금 클로봇이라는 실제로 지금 엔젤 로보틱스와 LG전자가 또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같이 지금 협력을 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 국내 100여 개 재활병원과 센터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한데, 최근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로보틱스가 아니라 피지컬 AI용 액추에이터 모듈인 팩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액추에이터를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지금 LG전자가 다방면으로 지금 액추에이터 B2B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엔젤 로보틱스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도 자체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인 클로이 봇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걸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젤 로보틱스다라는 점에서 액추에이터의 어떤 이제 본격적인 개발과 그리고 또 이제 클로이 봇의 어떤 공동 개발 업체인 엔젤 로보틱스의 어떤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탑픽 좀 선정해봤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또 LG전자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엔젤 로보틱스 버스 탑승을 해봤고요.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는데 우리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 이 반등은 이제 액추에이터 개발 기업으로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LG와 엔비디아의 어떤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은 엔젤 로보틱스도 LG 향 로봇 수혜 기업으로 강력하게 2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25,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9,3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세에 대한 분출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목적지까지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버스들 모두 탑승을 마쳤고요. 이제 다가오는 저녁에 PPI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의 전략들 더 자세히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CPI는 잘 나왔고, 그리고 PPI도 저는 예상대로 잘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전략과 그리고 다음 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안정적으로 폭발적인 매출 계좌 회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강조해드렸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뭐 TSE 그리고 뭐 SK텔레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음 주에 핵심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섹터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도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고드 사이트와 너티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주도주와 전략들 우리 기사님과 함께 알아가 보시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